안녕하세요. 다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올릴 영상은 무척 어, 신중하고 그리고 깊고 그리고 음, 긴장되고 두려운 주제입니다. 긴장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두려운 주제란 무엇인가? 두렵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게 되냐는 거죠. 그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나 월세 못 받았는데 언제부터 예전부터 이렇게 한 몇 년 받다가 지금까지 못 받았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 그게 중요할까요? 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 그리고 우리가 99 년도에 어 99 년도에 강동역 현대코아가 지어졌죠. 완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 그 수분영자들인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분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그리고 인연을 맺어 오고 그래 왔던 사람들은 다른 목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1 층에도 회계사 분이 있는데 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 거라 생각했는데 실상 잘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항상 그 강동역 현대코아의 그 20 파산된 그 세원기공 이하 반계 법인들의 임원과 그에 육착된 사람들에 의해서 항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이 미납관리비의 그 소송들이 지상 1 층, 2 층, 4 층에 산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강 건너 불구경인 양 하고들 있죠. 3 층이면 "아 나 3 층이니까 생각 없어. 아 나 5 층이니까 생각 없어. 아 나 지하 1 층이니까 지하 2 층이니까 필요 없어." 아닙니다. 곧 여러분에게 닥칠 미래입니다. 자, 공공부채가 수십억 수백억에 걸쳐 체납되고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럼 사적 채무는 자, 그러면 여기에 그 부실 채무자들에 엮여 투자를 해서 들어온 부실 채권자들은 부채가 급등하고 있고 강동구의 블랙홀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 터져버린 그 전초 이 미납관리비 소송에 대해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누구를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이 저의 소송에 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자, 지급 명령 신청서가 날라왔죠. 채권자는 상대에게 채무자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 자, 그리고 채무자는 채무자. 자, 저 본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청구 금액 및 독촉 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한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 놓고 288만 8,640 원. 자, 청구 원인 채무자 그러니까 본인 저는 몇 호의 수분양자로 2019년 3 월부터 2024년 10 월까지 68 개월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를 청구합니다. 자, 잘 읽으세요. 자, 근데 분양 면적이 4.72 평. 자, 그런데 그 궁금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 제곱미터는 우리가 보통 뭐 매도라든가 분양을 받을 때 중개사의 계량 평당 얼마 자, 이런 거는 팔고 사고의 관념이죠. 자, 그런데
관리비에 해당하는 면적은 무엇이냐면 제곱미터로 측정돼야 됩니다. 왜? 왜? 왜 그래야 될까요? 자, 집합 건축물 대장을 보면 다 이렇게 해서 제곱미터라는 것이죠. 제곱미터. 자, 그리고 우리가 자, 한 평은 3.3 제곱미터죠. 그러나 여기 보시면 쳐서 들어가면 자, 제곱미터 평수 이게 환산하면 네이버 다 칩니다. 자, 1 제곱미터가 0.302여 평. 자, 이 소수점 이하 숫자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한 평은 3.3 제곱미터죠? 그런데 이 3.3 제곱미터라는 거는 3.305785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냐면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매도할 때나 그리고 그 임차 드릴 때 몇 평에 해당하는 그런 관념이죠. 그리고 그게 거래의 그 상대에게 그 관습이었죠. 거래의 관습, 거래의 통념, 관념. 그런데 관리비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수로 걷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곱미터로 환산을 해야 제곱미터로 관리비를 수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게 정확하니까. 왜? 1 제곱미터당 얼마. 그러면 그걸로 해서 1할 계산하면은 더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자들은 이 채권자는 평수로 환산을 합니다. 자, 그런 부분. 자, 그리고 나서 관리 규약, 임시관리, 사업자 등록증, 등기부등 내용 증명. 자, 읽고. 자, 그리고 나서 현대코아 상가 번영의 관리 규약이라고 언제 날짜가 없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거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하도 조잡해서. 그리고 어 임시관리인 선임 신청서라고 해서 1층 윤규, 윤규 뭐 그리고 임현 뭐 어 정태 그리고 이향, 홍순 자 이런 자들이 자 임시관리인으로 그 채권자인 정희 뭐를 선임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거 건너뜁니다. 자, 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해서 법인명, 대표자 정희 그리고 나서 이 개업 연도를 잘 보시죠. 2023년 2월 1 일, 2월 1 일, 2023년 2월 1 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잘 들여봐야 되고 그러면 2024년 2월 1일 전에는 뭐야? 뭐야? 법인이 없었다는 거야? 관리단이 없었어? 자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관리커하고 그러면 관리단이 없었네? 2023년 2월 1 일이니까. 자 이런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코아 아파트의 관리단의 종류는 이런 식으로 많습니다. 보이시나요? 현대타워 상가, 현대타워 상가, 현대타워 상가 관리실, 현대타워 상가 관리단, 천호 현대타워 입주자 대표회의,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관리단, 현대코아 상가 지하 1층 관리단,
현대코아 아파트 3층 상가 관리단. 자, 찾은 것만 7개죠.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일단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 2023년 2월 1 일에 법인이 생성이 되었어. 사업자 등록증에 의하면. 자, 그런데 2024년 2월 1 일에 생성된 관리단이 2019년 3 월부터 2024년 2019년 3 월부터 2024년 10 월까지 68 개월의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 가능한가요? 자, 이래 그런 사실과 자, 이러한 것이 날라왔습니다. 자, 안내문 최성 누구? 현대타워 상가죠.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현대타워 상가. 자, 이거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현대코아 아파트죠? 그런데 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관리단이죠. 그리고 채권자도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관리단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현대타워 상가의 소유자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리소장 김제 누구? 그리고 나서 두 칼펠라에서 임차하여 운영하였던 어? 1, 2, 4층 예식장. 건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던 관계로 인해 부득이 부득이 응? 부득이 그동안 체납던 권리 건물 관리비를 청구하기로 하였다. 자, 요 3번. 자, 잘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저한테 평수 분양으로 해서 분양시의 면적으로 해서 9,000원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판례에 의하면 관리비는 미납관리비 점유자가 그러니까 지금 자, 점유자가 미납한 관리비는 공용 부분에 의해서 공용 부분만 하는 것이 음 대부분의 판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4.72평으로 해서 환산을 했다라는 것이죠. 4.72평으로. 무슨 말이냐면
자, 이게 집합 건축물 대장이죠. 그리고 자, 요 전유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된다? 요 5.81 제곱미터다. 5.81 제곱미터다. 그리고 뭐다? 공용 부분은 요렇게 돼 있다. 요거 0.67, 3.96, 3.69, 1.23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다 더하면 된다. 다 더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고 난 값을 채권자는 4.72평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보여드릴까요? 15.603이 나오죠. 자, 15.603306, 15.603306. 자, 이렇게 나오면 15.60. 자, 그리고 나서 자, 음, 요 5.81, 0.67, 3.96, 3.69, 1.23, 요 0.24를 다 더해야지 15.603 제곱미터라고 나옵니다. 그게 4.82이 오죠. 4.72평으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자들은 뭐다? 전유부랑 공영부 다 합친 걸로 분양 시에 즉 공급 면적으로 산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관리비 입금 계좌가 뭡니까? 중요한 건 뭐? 요 현대타워 상가. 현대타워 상가. 자, 그리고 나서 이 청구 취지 변경 신청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보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음, 청구 취지에는 그 부분만 기재하라. 소장 부분은 지급 명령 정본으로만 기재하라.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총 다듬어진 바에 의하면 더 늘어났습니다. 2019년 3월부터 2024년 현재의 10월까지 288만 8천 뭐 640원. 응?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내라고 나옵니다. 요거를 내라고 또 분양시의 면적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제곱미터가 아닌 평수로.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건 이제 자, 그리고 또 유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 사업자 등록증과 요 내용 증명 미납관리비라는 채권을 들이댄 저한테 접수하게 된 그 근거 현대타워 상가. 자, 이 부분을 잘 보시죠. 이 부분을. 자, 분명히 현대타워 상가입니다. 그렇죠?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관리단이 아닌 현대타워 상가라는 관리단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현대타워 상가는, 자, 그리고 나서 이 영상에는 자, 어떻게 됩니까? 카펠라에서 임차해서 운영하였던 1, 2, 4층 예식장에서 건물 납비를 그러면 카펠라가 정상적인 임차인이었을까요? 자, 한번 보시죠. 서울 동부지방법원 건물명도소송 2017 가단 145110은 접수일 2017년 12월 8일에 판결 확정일은 2019년 7월 5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원고가 아시아신타, 현재 신한자산신타, 피고가 주식회사 칼리소토라는 것이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제 화해 공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때의 원고가 누구였냐면 아시아신탁, 즉 신한자산신탁, 그리고 피고가 누구였냐면 주식회사 칼리소토 대표자 정희 누구, 그리고 나서 피고가 또 칼리소토의 승계인 카펠라 대표자. 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카펠라가 그럼 이 화해 경고 결정에 대해서 어 나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기는 승계 취득한 법인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카펠라가 신청을 했고, 응? 언제? 2021년에 그리고 나서 확정일은 2022년 초. 자, 그래서 신청인은 카펠라, 피의 신청인 아시아신탁으로 해서 했으나 어떻게 됩니까? 종국 판결은 기각되었다. 자, 이거 자, 염두에 두시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자, 그러면 카펠라가 정상적인 임차 영업자일까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그 자료가 어디 있어? 아무것도 알 수 없죠? 판결문의 기초 사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칼리스토는 인도한다. 201호 인도한다. 153호 인도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뭐라고 나왔느냐? 자, 1층 153호. 자, 2층 201호. 다른 호수들은 지웠습니다. 이것은 우리 201호 소유권 이전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세이브 기술, 즉 골든키 홀딩스의 옛 명칭이 세이브 기술입니다. 그건 알아서 찾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자, 이런 뭐 계속 했던 내용은 중복되는, 기존에 중복되는 영상의 내용이니까. 자, 칼리스토의 점유 사실 및 점유 권한의 부존재. 자, 칼리스토는
153호, 201호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신고하고 현재 시어터 웨딩 프라하라는 상호로 웨딩홀을 운영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GKD&D 즉 골든키 홀딩스가 소유권 이전 가등기 즉 매매 예약 가등기를 할 당시 임대차 계약 관계에 확인을 요청하였을 때 당시 임차인임을 주장한 시어터 웨딩 프라하 대표는 소외 FNENC와 월차임 비수기 일시 100천만 10만 일시 100천만 10만 2,200만 원, 성수기 2,700만 원의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바 있다. 누가? 시어터 웨딩 프라하가. 이후 GKD&D 즉 골든키 홀딩스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소의 위탁자 즉 골든키 홀딩스는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이 누구인지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FNENC 측은 아무런 답변하지 않았다. 자, 그러면 뭐다? 이거는 이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말에 의하면 아시아신탁 현재 신한자산신탁사의 주장에 의하며. 자, 그래서 시어터 웨딩 프라하는 2016 12월 해상 간주된 바 법인 등기 찾아보세요. 아니면 지난 영상들을 보던가. 자, 법인 등기부 등본 나오죠. 칼리소토는 전 소유자인 FNENC나 위탁자 골든키 홀딩스 또는 신한자산신탁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명백합니다. 뭐다? 그러면 시어터 웨딩 프라하 또 칼리스토는 무단 점유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소외 GKD&D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아시아신탁과 신탁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시점에 이게 언제죠? 2017 가단 145110 소제기 시점은 뭐다? 소를 접수한 시점 2017년 12월 18일 에서 이후 2017년 12월 28일 이후 잘 기억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확정일은 2019년까지 이어진다. 2019년 7월 5일에 이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외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아시아신탁과 신탁계약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소제기 시점 2017년 12월 28일까지 피고가 즉 칼리스토가 이 사건 목적물을 점유할 권한은 아무런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바 피고는 칼리스토는 불법 점유하고 있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아시아 신탁에 이를 반환해야 된다. 어디 건물? 153호 1층 153호 2층 201호 가운데 알맞게 된 거. 자, 그래서 칼리스토의 건물 인도 의무 이와 같이 칼리스토는 아무 권한 없이 위박하게 점유하고 있는 바 아시아 신탁은 즉 신한자산 신탁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로서 목적 인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원상 회복의 청구. 자, 이때 여러분 자 칼리스토는 그동안 했던 미납 관리비를 징수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이죠. 아시아 신탁이. 그 이 양자들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상 1, 2, 4층에 그런 음 지상 1층, 2층에 구분 소유자들한테 산발적으로 청구하는 미납 관리비는 이때 아시아 신탁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원상 회복 청구에 정산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칼리스토가 무단 점유를 했다라는 것은.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주 카펠라에서 그러면 카펠라는 또 왜 나오죠? 자, 한번 보시죠. 피고의 부당이득. 칼리스토는 아무 점유 권한 없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바 목적물 차임 상대 부당이득을 반환해 달라. 자, 그래서 소외 가등 자, 그래 놓고 가등기 할 당시
가등기 할 당시 가등기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고 2012년 가등기를 했을 당시 그 이후부터 요 목적물의 현재 언제 2017년 12월 있을 소재기 시점까지 자 원상이요. 그래서 이제 카리스토는 이 사건 목적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예식장업을 하고 있는 바 원상 회복해서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부당이득금과 함께 너네가 받아서 이득을 취했던 부당이득과 함께 청구하는 향후 청구 취지를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구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정이 났습니까? 자, 목적물을 인도한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뭐다?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칼리스토의 승계 이득인 카펠라 대표 이재호까지 피고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명도당에서 내쫓겨집니다. 뭐 무슨 소송에 의해서? 건물 명도 인도 소송에 의해서. 자, 이 소송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빡친 카펠라 이재호는 서울 동부지방 승계 집행 부여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잠정 처분 네, 소를 제기합니다. 신청인 누구? 카펠라. 그리고 아시아 신탁 주식회사 피고. 자, 그래서 접수일은 2021년 9월 10일, 확정일은 2022년 1월 19일까지 가게 됩니다. 결국 기각되었죠. 자, 이 기간 기억하세요. 접수일서부터 확정일 2022년. 그런데 뭐다? 요 내용 증명에 미납관리비 왔을 때는 2019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미납관리비를 내라 그럽니다. 예. 카펠라가 미납했던 거를. 그리고 나서 이 뭐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칼리스토랑 시어터 웨딩 프라와 무단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승계 취득인 누굽니까? 카펠라죠. 자, 들어갑니다. 그 소송 또 카기 1332 카기 1332 승계 집행문 잠정 처분 카펠라가 아시아 신탁에게 카펠라와 칼리스토 간에 강제 집행을 불허한다. 아니 저기 이거를 신청해 달라는 것을 그 승계 집행을 취소하고 화해 권고 결정을 불허한다라는 신청을 했는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여기 나오죠.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자. 아,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판단. 자, 법원의 판단은 칼리스토가 단독으로 점유하고 있었다. 2019년 9월 7일에. 카펠라는 그 이후 칼리스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점유를 승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에 대해 승계 집행문을 승계 취득한 것은 승계 집행 부여한 것은 정당하므로 카펠라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집행관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집행했고 왜냐 임차 영업을 딴 놈한테 에, 양도하고 나누면 안 되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집행했는데 카펠라의 대표이사였던 이재호는
이제오도 칼리스토의 직원으로서 집행에 참석했으나 칼리스토가 아닌 카펠라의 점유를 주장한 바 없다. 자, 1번. 2번. 집행관은 칼리스토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보관한 다음 칼리스토에게만 사용을 허락했다. 집행관은 어때? 언제? 2016년 9월 7일에. 자, 카펠라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집행 이후에 임대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에게 위 안내문에는 지급 시작일이 2019년 10월 10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카펠라는 인정할 아무런 임대차 계약서도 없다.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고 카펠라는 임의로 본점을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주소로 신고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객관적 형성 관계를 형성했다고 그래서 이제 기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다? 카펠라는 칼리스토의 승계 취득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그러면은 이제 자, 2022년 1월 19일까지 이제 이어집니다. 자, 언제부터? 2019년 3월부터. 그렇죠? 22년까지 이어졌던 소송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언제? 그리고 나서 자, 가등기를 언제 했어? 매매계약 가등기를 2012년서부터. 왜? 임대차 계약이 존재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었냐. 그런데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2012년부터 이제 그 임대차료 138호, 153호 그리고 201호, 245에 그 가등기를 한 게 임차 영업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펠라가 제기한 소송의 접수일은 2021년부터 9월 10일서부터 확정일 2022년 1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봅시다. 또 그리고 어 상가 관리단 종류. 자, 그러면 이제 현대타워 상가 내용 증명에 이 현대타워 상가 보이죠? 현대타워 상가. 현대타워 상가 언제죠? 자, 폐업일 2018. 자, 폐업일 국세청에 의하면 폐업일 2018년 4월 24일. 야, 뭐다? 현대타워 상가. 그렇죠? 2018년 4월 24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그래서 우리 여기 시어터 웨딩 프라 이 주소 소지를 대고 있고. 자,
사업자 등록번호 뭐다? 21280-12469. 2018년 4월 24일. 그런데 뭐다? 뭐다? 죽은 법인의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 현대타워 상가. 현대타워 상가. 자, 현대타워 상가. 그런데 뭐다? 그런데 자, 또 현대코 아파트 상가 관리. 현대코 아파트 상가 관리단으로 또 이중 병용하고 있다. 이중 병용하고 있다. 그리고 현대코 아파트 상가 관리단은 2024년 2월 1일이 개업 연도다. 법인 생성 연도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도용하고 있다. 그리고 예, 어, 폐업한 명의의 자, 사업자 등록의 명의 도용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된다.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속한다. 처한다.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 사업자 등록을 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자, 그리고 나서 뭐다? 뭐다?
비영리 법인의 임원처벌법, 형사법, 약칭, 법인 임원처벌법. 비영리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항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합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 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자, 기억하시죠?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한번 보시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 증명을 받았죠? 그렇죠? 언제? 2022년 5월 25 일에.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2022년 5 월에 5 월에. 자, 1, 2, 4층을 카펠라가 사용하였다. 카펠라가 사용하였다. 점유자, 무단 점유자도 아니고 무단 점유자인데 카펠라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자, 카펠라. 그래서 내라. 뭐다? 또 분양 면적 편수, 공급 면적의 51개월 뭐 이렇게 돼서, 자, 이게 언제? 언제? 자, 이게 언제? 2022년 5월 25 일. 현대타워 상가 관리소 2022년 5월 25 일은 현대타워 상가. 자, 2025년 2022년 5 월. 그죠? 그런데 현대타워 상가 관리실. 자, 폐업일자, 이 국세청 사이트입니다, 이게. 그런데 폐업일자가 9월 2019년 9월 30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또 폐업한 법인의 명의를 도용했습니다. 도용했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된다. 타인의 성명을 사용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해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성명을 사용해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위장 사업 증명, 그러니까 위장 사업자 등록 타인이 이용해 하는 건저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그리고 뭐다? 뭐다? 자, 그리고 또 기억해야 비영리 법인 임원 처벌법. 비영리 임원 법원. 그렇죠? 비영리. 형사소추를 왜 자꾸 제가 하는지. 자,
비영리 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이거를 왜 자꾸 제가 얘기하는지 자 들어가시죠. 자, 그런데 어 김제관리소장은 2022년 11월 2일에 보냈고, 응? 2022년 11월 2일. 이거 전에 2022년 5월 2일에 또 날라왔다라는 것이죠. 날라왔다라는 것이죠.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6개월을 차이로 두고.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가. 왜 이거를, 그러니까 자, 그럼 당신이 왜 자꾸 이거를 거론을 하는데 이거랑 무슨 관계냐? 어? 현재랑 무슨 관계냐? 어? 왜 자꾸 이 법인 임원 처벌법을 따지냐? 뭐 형사 소출을 피할 만한 근거가 있어? 예,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을 할 겁니다.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1, 2, 4층에 그 천호 현대타워 산 거였죠? 또 자, 천호 현대타워 산 거라고 나옵니다. 소유자 신암 누구 등 189명. 자, 조치 명령서. 자, 조치 명령서가 하달되었다. 하달되었다. 언제? 언제? 이게 언제? 2022년 대략 한 5월이나 6월경에 6월 3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나 이건 뭐다?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이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조치 명령 내용 나옵니다. 천호 현대타워 상가 폐업된 법인에 자 5층 4개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게 자 분말 소화기 예?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런 게 나와.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하나, 두 장, 세 장 초반부, 세 장 초반부. 그런데 이게 언제요? 언제죠? 이게 언제죠? 2022년 4월 28일에 발송된 거 대략. 그런데 잘 보십시오. 2022년 2021년 5월 3일에 1년 전에 이런 게 날라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천호 현대타워 상가. 응? 천호 현대타워 상가 조치명령서가 발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자, 1년 전에 모르시겠죠? 저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자, 성명 천호 현대타워 상가 2021년 5월 3일에. 그런데 뭐다? 근데 뭐다? 중요한 거 뭐다? 천호 현대타워 상가는 조회해 보니까 2018년에 폐업된 법인. 폐업된 법인 뭐다? 현대타워 상가. 현대타워 상가 일치하죠. 2018년 4월 24일 21280-12469 뭐다? 현대타워 상가 2018년 4월 24일에 폐업한 법인인데 2018년 4월 24일 사업자 등록 상태 폐업. 그런데 뭐다? 천호 현대타워 상가로 발송이 됩니다. 2021년에 방동소망서가 현대타워 상가로 폐업한 법인에.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조치명령서. 자, 시작합니다. 화재 예방. 화재 예방 법률 9조 2항. 법률 벌칙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결국 뭐다? 아까는 의견 제출인데 자체점검 조치명령서를 발송했다라는 것입니다. 조치명령서를 아까는 뭐다? 의견 제출서인데 사전통지 이거 하지 않으면 자 언제? 5월 3일까지 하지 않으면 발송하겠다. 2021년 5월 17일 발송 조치를 명한다. 대상 누구? 대상 천호 현대타워 상가 소유자 관리자.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온 거는 몇 개가 줄어들었는데 그죠? 예. 대략 보이시나요? 자, 꽉꽉 채웁니다. 꽉꽉. 5층. 자, 1, 2, 4층에 그러면 5, 4 뭐 1층에
어? 응? 방화문, 방화문, 어?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얘기해. 펌프, 어? 헤드 매몰, 뭐 헤드 살수, 어? 그리고 지하에 또 프리 액션 밸브 뭐 이게 뭐지? 콜라텍네 뭐도 나오고 뭐 뭐야 이거 다. 어? 방화 셔터, 방화문, 도어 체크 다. 5층 비상계단 다. 어? 방화 셔터, 방화문, 어? 제연 설비, 뭐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뭐다? 뭐다? 존나 많았다. 존나 많았다. 그리고 나서 뭐다? 자, 뭐다? 저를 포함한 구분 소유주들이 받은 건 고작 2022년 5월이다. 2022년 11월이다. 어?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서 방동소방서에 천호 현대타워 상가로 받은 게 2023년 6월 3일.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한번 보시죠. 이때 관리단은 천호 현대타워 상가였다. 현대타워 상가였다. 자,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에 관한 법률 한번 찾아보시죠.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유지. 화재 예방 소방 시설, 화재 예방 나오네. 화재 예방 소방 시설 설치. 화재 예방 이게 대략 2021년이었으니까 2022년 6월. 자, 본문에 어떻게 됩니까? 음, 구조 2항, 구조 2항을 보시죠. 자, 구조 2항. 자, 구조 2항과 뭐죠? 48조의 2. 구조 2항과 48조의 2. 자,
화재 예방 소방 설치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그 약칭 소방시설법은 구조 특정 소방물 대상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유지관리 2항을 보라니까 2항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이 소방시설 유지에 관리되어 있지 않을 때는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벌칙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사처벌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조 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자, 위반한 자. 자, 구조 2항. 자, 해당 사항. 자, 소방본부장이 자, 이렇게 아시겠죠? 이제 형사처벌 된다라는 거. 자, 형사처벌 된다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자, 그리고 놓고 이제 비영리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그 밖의 방법으로 비영리 법인을 소멸시킨 사람은 이렇게 처한다. 자, 2021년에 여러분들한테 149명한테 구분 소유주들 상대로 날라오기 전에 현대타워 상가에게 날라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대타워 상가는 2018년에 폐업된 법인. 그러니까 폐업된 법인의 상호를 도용하고 있다가 폐업된 법인의 상호마저 버린 채 현대코아 아파트 상가 관리단을 생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미납 관리비를 수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청구 소송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현재 뭐 이렇게 뭐 이자들한테 뭐 이렇게 그동안 유승 뭐 누구, 김제 누구랑 뭐 송원 누구라는 그 관리소장들하고 같이 뭐 형사소송을 한 해 만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자, 이자들하고 자, 이자들 이렇게 해서 예, 이게 뭡니까? 자, 이렇게 해서 김제 누구랑 엮여봤자 자, 그러면 그 형사소송을 같이 한 구분 소유주들을 하고 이 김제 누구라는 이 관리소장하고 같이 뭐 형사소송을 해. 뭐 이자의 이 사람의 후임 뭐 송원 누구랑 관리소장이랑 뭐 합세를 해서 뭐 같이 형사소송을 해. 그래 뭐 말은 좋아. 그런데 자, 이렇게 이 사람도 어? 그 현대코 아파트 상가관리단 그 정희 누구와와 어? 그 응? 인사에 의해서 협업 협력적인 관계를 하다가 이렇게 구분 소유주들한테 미납 관리비로 내라고 해서 이제 소송을 청구했어. 그런데 이자도 그러면 응?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서 같이 소송하다가 자기는 자기 잘못이 있는 부분에 의해서는 축소하고 은폐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소송 뭐 형사 소송을 같이 하네 말해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어? 라고
지금 뭐 같이 뭐 이렇게 해서 그 사층 어느 분이 형사소송을 이 관리소장들하고 같이 하고 있네 마네 이렇게 하시는데 어 뭐 우리 그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대다수가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한다라는 것이,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자 그래서 누군가와 같이 소송을 할 때는 특히나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추천하는 바가 아닙니다.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렇게 할게. 당신은 이렇게 하고 당신이 저렇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할게. 자 이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늘 영상을 자 포인트를 뭘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포인트를 자 주의사항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주의사항 법인 진작에 폐업된 의 명의도용 갈아타기 이영리 법인의 소멸 소멸 그리고 여러분의 미납관리비는 카펠라의 미납관리비. 어? 그러면 이 카펠라가 명의도용 영리법인 갈아타기 무단점유자 카펠라의 관리비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의 영상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1년 전에 폐업된 상가, 폐업된 관리단, 현대타워 상가도 하는 거 아시겠죠? 대충 이 정도.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